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날깍. 개꿀.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갤럭시 S26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미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기능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티저에서부터 AI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AI 기능들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이것도 유용한 기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까지 구독해두시면 최신 정보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각도를 틀어서 측면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좌우 측면뿐만 아니라 상하단에서 봐도 안 보여요. 360도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되면 좌우에서만 안 보이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를 다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알림 팝업에 대한 설정도 있어요. 알림이 왔을 때 화면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알림이 온 부분만 가리는 것도 가능해요. 부분적으로 가리는 게 가능하다. 아니, 알림이 진짜 대박인 게 기능을 켜면 알림은 그냥 까만색이에요. 이걸 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안 보입니다. 메시지 알림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림이 올 때를 봐주세요. 알림이 팝업 될 때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잘 가려줍니다. 다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메시지 앱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걸어둔 건데 앱을 켜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켜져요. 알림이 올 때랑 비교해보면 알림이 확실하게 안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앱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앱에 들어갔을 때 화면을 가릴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유도가 있고, 아래 보면 핀, 패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가리는 기능도 있어요. 일반 잠금 화면일 때는 보이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면 화면이 측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 진짜 좋지 않나요? 금융 앱을 본다거나 주식 앱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진 앱을 본다거나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들을 봐야 할 때 화면 밝기를 낮춰야 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 앱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걸어두면 그 상황에서 자동으로 켜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실생활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설정에 보시면 맥시멈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이 있어요. 이건 기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켰을 때보다 더 강화하는 기능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회색빛이 돌아요. 그래서 설명에도 보시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을 때 화면을 더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설정은 측면 각도에서의 시청뿐 아니라 일반적인 정면 시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을 꺼둔 상태입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켰을 때입니다. 맥시멈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켰을 때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정면에서 봤을 때 기능을 꺼둔 상태입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켰을 때입니다. 맥시멈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켰을 때입니다. 이쯤 되면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기술인데요. 픽셀 하나하나에 시야각이 넓은 픽셀과 시야각을 좁혀놓은 픽셀이 하나의 픽셀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픽셀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켰을 때는 시야각이 넓은 픽셀의 밝기를 낮춰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시야각을 좁혀놓은 픽셀은 그대로 켜져 있으니까 밝기는 살짝 낮아지지만 잘 보이는 상태인 거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야각이 넓은 픽셀의 밝기를 낮췄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능을 켜보면 아시겠지만 일정 측면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아요. 이때 맥시멈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켜는 건데 이 기능을 켜면 앞에서 보여드렸듯 화면에 회색빛이 돕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켜면 시야각이 좁은 픽셀은 그대로 두고 시야각이 넓은 픽셀의 밝기를 낮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맥시멈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여기에 시야각이 좁은 픽셀을 회색으로 켜는 겁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색감이 조금 달라지게 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회색빛이 올라오면서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완전 신기하죠? 더 자세한 설명은 컬러 스케일링 영상에서 완전 잘 설명해 주시니까요. 컬러 스케일링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쉬운 점은 이 좋은 기술이 S26 울트라에만 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이면 화질을 포기하고 보안을 얻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원할 때 끄고 켤 수 있고 더 강화할 수 있고 특정 부분만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이번 S26 울트라의 킬러 기능이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이거부터 설명드렸는데 이제 변경된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는 3가지 모델로 출시합니다. 갤럭시 S26 일반, 갤럭시 S26 플러스, 갤럭시 S26 울트라. 울트라부터 보여드리면 6.9인치 QHD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코닝 고릴라 아머2가 적용되었습니다. 반사 방지는 울트라에만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두께는 7.9mm입니다. 전작이 8.2mm였으니까 0.3mm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214g으로 전작보다 4g 줄어들었습니다. 얇고 가볍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모서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진 게 좀 사라졌죠. S25 울트라와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S26 일반과 플러스를 같이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이번 S26 시리즈는 모서리 공유를 전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이전에는 울트라만 각져서 혼자만 다른 시리즈 모델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모두 통일을 해서 확실하게 같은 시리즈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보면 울트라에 카메라 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S26 시리즈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섬을 보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 이제 티타늄이 아니라 아머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티타늄의 그 느낌이 없어졌죠. S펜 들어있고요. 갤럭시 S26 일반은 6.3인치 FHD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두께는 7.2mm로 전작과 동일하고 무게는 167g으로 전작보다 5g이 늘어났습니다. 갤럭시 S26 플러스는 6.7인치 QHD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탑재, 두께는 7.3mm로 전작과 동일하고 무게도 190g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기본 컬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부터 보여드리면 화이트입니다. 새하얀 화이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울트라의 새하얀 화이트 얼마나 좋아요. 카메라 섬도 예뻐요. 다음은 스카이블루, 말 그대로 하늘색, 연한 하늘색으로 파스텔톤 좋아하시면 좋아할 만한 컬러고요. 다음은 코발트 바이올렛, 살짝 진한 보라색으로 각도에 따라 색이 가장 많이 변합니다. 약간 펄감이 있는 느낌. 다음은 블랙, 화이트와 블랙이 전부 있다니 아주 깔끔한 무광 블랙으로 이 컬러도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 전용 컬러 핑크 골드입니다. 굉장히 연한 컬러고요. 차분한 톤을 가진 핑크 골드입니다. 화이트와 비교해 놓고 보면 화이트가 쨍해 보이죠. 다음은 실버 섀도우. 어떤 느낌이냐면 갤럭시 S25 엣지의 그 느낌이에요. 메탈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매력있게 너무 잘 뽑혔어요. 색상이. S26 일반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스카이블루, 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핑크 골드, 실버 섀도우. S26 플러스 컬러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스카이블루, 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핑크 골드, 실버 섀도우. 일반과 플러스 크기는 이 정도 차이고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스카이블루, 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자, 이제 새로운 AI 기능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충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S26 시리즈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트라도 그렇고 일반과 플러스도 그렇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인증 내역을 보면 MPP가 아닌 BPP로 인증이 되어 있어서 이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자석이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S26 울트라의 경우는 25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케이스를 통해서 위치를 정렬하면 고속 충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25W 고속 무선 충전기도 새롭게 출시했고요. 많은 정품 케이스들이 마그네틱 케이스로 출시했습니다. 마그네틱 액세서리들도 재밌는 게 많이 나왔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올라가니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플러스는 20W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일반은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유선 충전의 경우 S26 울트라는 드디어 60W 충전을 지원합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30분에 75% 충전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어디 나가기 전에 잠깐 충전해두면 하루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인 거라 확실히 좋아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S26 플러스는 45W 유선 충전을 지원하고 30분에 69% 충전이 가능해요. 이것도 빠르죠. S26 일반은 25W 유선 충전을 지원하고 30분에 55%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건 울트라 5000mAh, 플러스 4900mAh, 일반은 300mAh 올라서 4300mAh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갤럭시 AI 기능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토 어시스트입니다. 기존에도 이미지에 그림을 그려 넣어서 이걸 생성형 AI를 통해 실감나는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용을 타이핑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미지에 들어가서 갤럭시 AI로 들어가면 크리에이트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잘려진 케이크를 찍어봤는데 이걸 잘리지 않은 홀 케이크로 만들어 볼게요. AI 성능이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그냥 감쪽같이 잘리지 않은 홀 케이크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티도 안 납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어서 편집도 가능해요.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더신자 머리를 떼어다가 모자를 씌우고 싶다, 모자 씌워달라고 하면 바로 씌워줍니다. 그리고 뒷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뉴욕으로 바꿔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배경을 뉴욕으로 바꿔주죠. 감쪽 같습니다.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한국에서 찍은 이미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걸로 바꾸고 싶어요. 요청하면 됩니다. 달을 넣고 싶어요. 타이핑해주면 자연스럽게 달을 넣어줍니다. 이제 그냥 원하면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갤럭시에서 그냥 간단하게 생성형 AI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모티콘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 글로 적어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어서 그걸 기반으로 생성이 가능해요. 좋은 점은 이미지를 만들고 세트로 이모티콘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모티콘이 생성돼요. 생성한 다음에 삼성 키보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캔 기능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고 신기해요. 카메라를 켜고 문서를 찍으려고 하면 스캔 버튼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화면을 보면 문서의 모서리를 잡아주는 게 보이죠. 스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캔을 해주고 애드 스캔 버튼으로 연속으로 스캔이 가능해요. 지금은 촬영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하지만 오토로 설정하면 문서에 가져다 대면 알아서 촬영해서 스캔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종이에 접은선이 있죠. 스캔하면 접은선이 사라집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아주 잘 되는데 속도도 빨라요. 게다가 이거 보세요. 우측면에는 빈 공간이 있고 종이는 X자로 접혀있고 좌측면에는 손가락이 찍혔습니다. 근데 스캔을 하면 대박이죠. 빈 공간 채워졌고 X자 접힌 자국 사라졌고 손가락도 지워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르고 깔끔하게 되다니 스캔 미쳤죠. 다음은 나우 너츠. 아주 신박해요. 화면에 떠있는 것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나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안해줍니다. 자, 메시지가 왔어요. 친구가 호주가 그립다면서 호주에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키보드를 눌러서 타이핑을 하려고 하는데 갤럭시 AI가 돌면서 사진 공유가 뜨죠. 이걸 누르면 갤러리 앱이 열리는데 심지어 호주에서 찍은 사진이 이미 검색되어 있어서 호주 사진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창이 뜹니다. 대박이죠. 선택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줄여주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바로 찾아주는 거 실생활에서 유용하겠죠. 그리고 2월 27일에 밤에 뭐하냐고, 계획 없으면 맥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일정이 어떨까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캘린더 앱을 볼 건지 띄워줍니다. 그 옆에 보면 27일날 일정이 있다고도 바로 알려줘요. 캘린더 앱에 들어가 보면 27일에 일정이 있죠. 일정이 없는 26일이 좋겠네요. 그리고 빅스비에 그냥 편하게 자연어로 말해서 설정에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눈이 피곤해서 눈 관련 설정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명칭이 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눈이 피곤하다, 관련된 설정을 찾아달라 하면 그걸 이해하고 설정을 바로 띄워줍니다. 띄워주는 설정에서 바로 끄고 켤 수도 있고요. 설정에서 어디 들어가서 내부에 꺼주고 켜주세요 이럴 필요 없이 필요한 거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말로 대화하면서 기능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오디오 지우개. 이전 모델에서 오디오 지우개 성능 좋은 거 보여드렸죠. 이게 갤럭시 안에 있는 기본 앱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서드파티 앱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이런 지하철 소리를 틀어놨어요. 퀵 패널을 내리면 오디오 지우개 기능이 가장 위쪽에 떠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능을 켜지 않았을 때, 오디오 지우개 기능을 켰을 때 차이가 나죠. 이게 서드파티 앱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다음은 프로세서입니다. 이번에는 나뉘었어요. S26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S26 일반과 플러스는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었습니다. 베이퍼 챔버의 경우 울트라에서 변경되었는데 방열 성능이 약 20% 좋아졌다고 해요. 면적도 그렇고 설계도 새로 해서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울트라를 보면 조리개가 달라졌어요. 5배 망원이 f3.2에서 f2.9가 되어서 37%, 메인 광각이 f1.7에서 f1.4가 되어서 47% 더 밝게 찍을 수 있어요. S25 울트라와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모형 건물의 창문 쪽을 보면 디테일이 완전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S25 울트라는 좀 뭉개져 있다면 S26 울트라는 창문 하나하나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게 멀리 떨어지고 어두운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억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간에서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차이가 좀 덜 나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보면 차이가 꽤 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갤럭시 S26 울트라 12GB 램, 저장 공간 256GB 모델이 179,7,400원, 12GB 램, 저장 공간 512GB 모델이 205,400원, 16GB 램, 저장 공간 1TB 모델이 254,5,400원입니다. 갤럭시 S26 플러스 12GB 램, 저장 공간 256GB 모델이 145,2,000원, 12GB 램, 저장 공간 512GB 모델이 1,705,000원, 갤럭시 S26 일반 12GB 램, 저장 공간 256GB 모델이 1,254,000원, 12GB 램, 저장 공간 512GB 모델이 1,507,000원입니다. 그리고 256GB 모델 더블 스토리지 혜택도 제공하고요. 256GB를 구매하면 512GB를 제공합니다.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국내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3월 11일부터 출시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갤럭시 버즈 4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오픈형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4와 커널형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4 프로 두 가지로 출시합니다. 27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요. 사전 고객은 3월 5일부터 제품 수령이 가능하고 3월 11일 국내 공식 출시합니다. 가격은 갤럭시 버즈 4 프로가 359,000원, 갤럭시 버즈 4 259,000원입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 4는 디자인이 확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버즈 3에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전부 변경해서 나왔더라고요. 일단 버즈 라이트가 사라졌어요. 라이트를 없애고 깔끔한 꼬다리로 변경이 되었고요. 충전 케이스도 세워져 있는 형태였다가 이제 다시 버즈 2처럼 누운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케이스들도 귀여운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케이스는 투명해서 안쪽이 보여요. 투명 디자인 칭찬합니다. 충전 단자 부분도 확실하게 잘 닿을 수 있게 배치되어서 이전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꼬다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납작하게 디자인되었죠. 측면에 보면 꾹 눌러서 노캔이나 주변 소리 듣기 전환이 가능한데 살짝 홈이 파져 있어서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퀵 패널에서 바로 버즈 설정 가능하고요. 노캔이나 주변 소리 듣기 감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봐서 추후에 더 사용해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강도를 최대로 하면 소음이 많이 억제되더라고요. 노래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스피커에 유효 면적을 20% 확장하면서 강력한 저음을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들어보니까 저음이 단단하게 들어오고 고음 쪽은 째는 느낌이 없이 많이 부드럽더라고요. 잠시 테스트를 해본 거라 추후에 기기를 구매해서 자세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컬러는 갤럭시 버즈 4 프로가 화이트, 블랙, 삼성닷컴 한정 컬러 핑크 골드가 있고요. 핑크 골드가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4에는 핑크 골드가 빠진 화이트, 블랙 두 가지로 출시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4 시리즈를 보여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다양한 신제품 영상과 갤럭시 유용한 꿀팁 설정 영상들이 올라오니까요. 구독해두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영상도 올라오니까요. 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